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D-50일이죠. 현재 판세는 여론조사가 쏙쏙 보여주는 대로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5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일에도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주 되면은 이 대선판이 확 우열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맞짱 토론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죠. 거기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로서는 맞짱 토론은 사실상 처음이죠. 후보 경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는 같이 모여서는 해봤어도 딱 맞짱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재명 쪽에서 그쪽은 선거 경험도 많고 하니 이 윤석열이 피한다, 토론을 피한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 비슷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한번 실력을 보여줄지 그것이 다음 주에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지금 주제는 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제가 안 정해져 있는데 아마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겠죠.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책, 어떤 도덕성 이렇게 조금씩 나눌 수는 있어도 이제 룰 미팅은 25일 오후 2시에 룰 미팅을 하게 되는데 크게 제한을 두지 않을 겁니다. 첫 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론 주제가 아마 폭발성이 강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정책 대결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정책 외에 두 후보의 도덕성이나 어떤 경쟁력 이런 것을 놓고 토론을 할 때 일단 주제는 저는 이재명에게 상당히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쟁점들이 제시되어 있는 쟁점들이 대장동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이것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재판의 매주 월요일 하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새로운 또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만 해도 초과 이익 한수제를 실무자가 넣었는데 7시간 만에 이것이 되돌아와서 다시 작성을 했다. 이런 것들이 법원 재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 두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런 부분.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것 외에 지금 김건희 7시간 통화 이것을 터뜨리는 바람에 친정권 성향의 매체들이 터뜨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형수 역설, 그리고 다른 또 여러 가지 파일들 수십 개가 있다는 그 파일들이 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TV 토론에서 맞수 토론에서 다뤄지겠죠. 그리고 아들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 파고 파도 끝이 없을 그런 이재명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을 윤석열이 어떻게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를 굳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위협 요소라고 하면은 고발 사주 의혹, 이것은 거의 소멸됐습니다. 소멸됐고 김건희 리스크 정도인데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는 빠르게 지금 정리가 되고 나아가서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 몸놀림,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행동을 보면은 상당히 민첩해졌고 결단도 빨리빨리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토론에도 자신감이 붙어서 여기에 응한 것 같은데, 이 악재들을 정면 돌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몸놀림을 보였는데, 가령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 이게 예상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고 또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 있는 호재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또 김건희 씨 이 팬카페의 회원수가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이것이 역풍이 이재명에게 불어가고 여기서는 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 상황을 만들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발빠르게 대처를 했죠. 바로 적각 김건희 씨
이 7시간 통화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 뜻을 밝히면서 아주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이 지금 이렇게 상황을 호전시키는 그런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 사과도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콕 찍어서 또 아픈 것을 건드리면서 사과를 했죠.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도 뛰어나졌다.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과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참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녹음이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또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나 했죠. 뭐냐면은 이 무속인 논란에 대해서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나 했는데 이것을 오늘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에서 확대 재생산을 막 했죠. 이 선대본 하부 조직 네트워크 본부의 무속인 전모 씨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 근진 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다. 그리고 이 실세로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서 이것을 또 보도를 하면서 뭐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탁탁 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무속 논란으로 다시 막 몰고 갔습니다. 몰고 갔는데 이것도 오늘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를 아예 폐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전모 씨 때문에 없앤 것이 아니고 건진법사 때문에 없앤 것이 아니고 아예 논란의 씨앗이 되는 싹은 아예 잘라버리고 가겠다는 그런 그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후보에게 호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홍준표 리스크가 일단 제거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까지 거의 딴 살림을 차려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해왔는데 이 3월 9일까지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입을 닫기로 했다. 내가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무색해지고 무속인 건진법 사건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덕담까지 남겼습니다. 지금 이 이유에 대해서 친북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을 윤석열 흔들기, 후보 교체론 제기 이런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친북을 선언했는데 그 여러 가지 정가시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원인이야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홍준표 리스크는 일단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 D-50일 상당히 정권 교체 분위기가 높고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다음 주 이 목요일 날 토론회 이것이 최대 고비가 되겠죠. 이 난관을 넘으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권 승리의 길이 훨씬 넓게 열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판도 저는 하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안정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D-50 오늘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권 과도는 청명하다, 맑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8일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